저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코끝으로 뭔가 탄 냄새가 스쳤습니다. 뭐지? 반쯤 잠이 깬 채로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턱 막히는 연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불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이 난 방향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이미 숨 쉴 틈이 없을 만큼 뜨거워졌고 창문을 열려고 해도 밖에서 올라오는 불길로 이내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정민아! 수미야! 습관처럼 남편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내 곁에 없다는 현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며 손을 뻗어 뭔가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는 것은 떨어진 액자와 깨진 유리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게 끝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아들 정민과 딸 수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던 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상한 말들이 억지로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창문 쪽으로 기어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찰나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한 덕분에 소방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저를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저를 안아들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한 소방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희정님,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발견된 가스밸브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방관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집안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손댄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그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 정민이가 내 집에 왔던 그날의 대화가 간호사가 두툼한 의료비 명세서를 건넬 때 문득 정민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엄마, 화재보험은 드셨죠? 요새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그때는 보험을 권유하는 다정한 아들의 모습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뭔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로 작은 딸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놀랐어요. 다행히 살아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다. 은지야, 근데 정민이는? 은지는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일 때문에 못 왔대요.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쾌함이 엄습했습니다. 화재가 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병실에 오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정민이가 그날 뭐라고 안 하더냐? 오빠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집 관리 상태를 묻긴 했어요. 엄마 집 가스관도 오래되고 위험한 것 같다고. 은지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민이 불을 낼 만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재로 거실과 주방은 엉망이 되었고 타버린 물건들의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불에 그을린 가스레인지 옆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스관의 연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느슨해져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도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손댄 적이 없는데.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또 다른 장면. 며칠 전 정민이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들여다보며 했던 말. 엄마, 이거 점검 좀 받아야겠어요. 연결 부위가 많이 낡았어요. 제가 직접 봐줄게요. 차가운 오한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민이 의도적으로 가스관에 손을 댔던 건 아닐까. 더 이상 혼자만의 추측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저는 은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지야, 너 정민이가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를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좀 도와줘. 은지가 찾아온 자료 속에서 믿기 힘든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정민이 최근 대출과 사채를 오가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정민을 직접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아, 화재 당일에 어디 있었니? 왜 엄마 병원에도 안 왔어? 정민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해줘. 미안해, 엄마. 많이 속상했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정민과의 대화에서 얻은 실마리를 바탕으로 저는 그가 자주 드나들던 술집과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정민은 화재보험에 거액의 금액을 설정한 계약자로 등록돼 있었고 계약 날짜는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한 달 전. 결국 이거였구나. 내 목숨보다 돈을 선택한 거였어.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민이 의도적으로 가스관을 조작해 화재를 일으켰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함께 집에 정민을 불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할 얘기 있으시대. 은지가 일부러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험 계약서, 은행 채무 기록, CCTV 캡처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시선이 그것들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정민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내가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정민은 말을 얼버무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험 계약서를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된 거지. 화재 보험. 한 달 전에 계약했더라. 정민의 손이 계약서를 덮으며 떨렸습니다. 은지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오해라고? 우리 엄마 죽이려고 가스관 손댄 게 오해야? 그럼 이 CCTV 영상은 뭔데? 은지가 한 장의 사진을 던졌습니다. 정민이 화재 발생 하루 전 가스관 근처에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처였습니다. 정민아, 너 엄마한테 왜 그랬니? 내가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 내 빚, 내 보험, 내가 했던 행동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은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게 지금 내가 할 소리야? 정민이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빚이 5억이 넘었어. 자체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엄마가 가진 재산이면 다 갚을 수 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이거였니? 내 엄마를 죽여서 내가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어. 정민은 울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차갑게 웃으며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말 돌리지 마. 그럼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와. 엄마 걱정하는 척한 건 뭐야? 우리 엄마를 죽이려던 놈이 그딴 연극까지 했어야 했냐고. 정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망설여서 엄마를 진짜로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딴 핑계를 대지 마.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망치려고 한 거잖아. 그 순간 정민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평생 비교당하고 엄마한테 사랑받는 건 은지 너뿐이었잖아. 나도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의 외침은 거실을 울렸지만 저와 은지는 한순간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용서받을 수 없어. 경찰에 가서 내가 한 짓 다 말해. 아니면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정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은지는 손가락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정민이 벌떡 일어나 은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지가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내가 한 짓을 받아들여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정민은 울며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도 사람이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정말 뉘우친다면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 이제는 엄마가 내 잘못을 감춰줄 수 없어. 그건 엄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정민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민이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지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은지는 남은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은지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한테서 온 편지 같아요. 저는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매일 밤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날 엄마가 화재 속에서 살아남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후엔 오히려 안도했어요. 제가 저지른 죄가 영원히 묻히지 않고 드러날 수 있어서요. 지금 이곳에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제게 해줬던 따뜻한 기억, 그 모든 사랑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제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저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제게 남은 건 은지와의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지와 함께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은지가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퇴근길에 장을 봐 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저녁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서툴겠지만 기대해 주세요. 그날 은지가 만든 음식은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그 맛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은지, 이거 너무 맛있다. 엄마가 지금까지 먹었던 된장찌개 중에 최고야. 제가 눈물로 미소를 짓자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자주 해드릴게요. 이제 엄마는 저만 믿으세요.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지만 깊이 스며드는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지는 출근 전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오늘은 햇살도 좋고 날씨가 맑으니까 산책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퇴근하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만든 작은 도시락을 들고 공원으로 나가 햇살을 느끼며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저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키워보세요. 제가 엄마가 식물을 잘 키우시는 걸 아니까 이 화분도 금방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엄마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이면 은지와 함께 시장에 가거나 공원에 산책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웃는 날만 만들자. 아픈 일은 다 잊고. 은지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만든 소박한 일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를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내가 옆에 있어. 준이, 나도 언젠가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지금은 우리 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우리 둘만 잘 지내면 충분해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은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저는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은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민이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우리 가족 다시 희망을 찾을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웃으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은지와 함께 정민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눈에 봐도 많이 야위고 초췌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은지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면 엄마는 너를 믿어볼게. 그날의 만남이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재산은 유한하지만 가족은 영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하늘과 구름 같은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